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위클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직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스방입니다. 네, 어떻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네. 저희가 처음으로 카메라 2대를 했더니 굉장히 시선이 분산되네요. 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첫 번째 뉴스는 우리 알서방님 준비한 뉴스 얘기해 주세요. 네, 혹시 요즘에도 현금을 두고 다니시나요? 네, 예. 진짜요? 있으니까. 돈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두고 다녀? 집 조심하셔야겠네. 여기서 이런 거 밝히면 안 돼. 그래요? 네,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안 들고 다닌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뭐 현금을 갖고 다니더라도 한 5불 정도? 항상 이게 조그만 명함 카드 같은 지갑에다가 네. 항상 그 돈 대신에 카드를 두고 다니는데 네. 그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네, 너무 네. 조금 들고 다니죠. 저는 20불. 20불. 네, 저는 핸드폰 여기 커버 안에. 네네네. 그래서 그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네. 이제 각종 제재가 이제 호주 전역에 네. 조치된 지 지난 10주 동안 수많은 삶의 방식이 변화가 왔는데요. 제재 조치가 시작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현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현금을 통해서 그 지폐를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퍼질 수가 있다는 말 때문에 이제 많은 업체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 현금 지폐 결제 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네. 현금 대신 신용카드의 태평고나 스마트폰 기기를 계산 수단으로 사용이 늘었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 및 각종 배달 서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네네. 그 디지털 페이먼트의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죠. 네. 주식도 많이 올랐죠. 그런가요? 그럼요. 애프터페이. 네. 애프터페이. 그렇죠. 네네. 그 각종 관련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반대로는 수많은 은행 지점들이 이제 그 임시로 문을 닫거나 네. 또 ATM 기계에서 현금을 지출하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그 은행 쪽에서는 그 지난 10주 동안 일어난 그 변화들이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5년 동안 일어났을 변화를 10주 동안 다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NAB 은행의 CEO인 그 로즈 맥퀸 그 CEO가 네. 그 시드니 모닝 헤럴드 인터뷰에서 2020년 4월에만 온라인 스토어 결제 장비 설치 건이 작년에 비해 800%가 증가했고요. 네. 인터넷 뱅킹 가입 숫자가 올해 3월과 4월 사이에서만 30% 이상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종이 체크북 두고 다니면서 하시던 분들도 네네. 인터넷 그 뱅킹 가입을 30% 늘었고 반대로 ATM 기기의 사용량은 전년 대비 40%가량 하락했고 은행 지점 방문자 숫자의 경우도 2월에서 4월 동안 전년 대비 50% 정도 감소했다고 그래요. 네. 이에 비해 비접촉식 컨택트레스 결제 수단은 네. 65% 상승한 것으로 이제 은행에서의 그 돈을 사용하는 그 판도가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뭐 사실은 현금이 있어서 갖고 다니는 거지. 다 탭을 하죠. 예, 왜냐면 이미 오팔을 쓰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팔 그렇죠. 교통카드로 전화를 하면서. 예. 아침마다 이제 그 기차 티켓을 살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현금을 쓸 때가 많이 없었는데 이런 변화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네. 이제 그 은행들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은행 지점들을 많이 줄이는 네.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속도를 더 낼 것 같고요. 그리고 호주 안에 지금 3만 대 정도의 ATM 머신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걸 지금 절반 수준인 15,000대로 줄이려고 하는 그 무브먼트도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루에 10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다면은 지금 한 하루에 30건, 40건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네. 사용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많은 우려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에 대해서 생소한 세대분들, 나이 드신 분들, 네.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온라인 쇼핑 같은 부분에 조금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네. 이 빠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은행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커질 거라고 네. 그 우려의 소리도 있고 그 각종 온라인 사기 위험도 더불어 올라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은 무조건 좋다고 말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60대 이상의
그 노인분들이 50% 정도가 많이 이제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50% 정도가 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팬데믹 기간에 집에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효율이 뭐라 그러죠? 능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전에 들고만 다니다가 이제 거기서 뭐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또 우리 방송도 보고 뭐 이런 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동 결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또 생체 인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카드가 아니라 자신의 뭐 홍채가 됐든 지문이 됐든 아니면 뭐 얼굴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생체 인식과 관련된 그게 이제 발전하면서 페이도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죠. 그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는 아직.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한 2년 전부터 이 칩 여기 팔뚝에다가 칩 넣는 네. 거를 테스트를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그것뿐만 아니라 생체 인식과 관련돼서 급속도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인가? 네. 다른 건 다 그런데 칩은 정말 나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네. 뭐라 그러지? 반발감? 이런 것들이 그럴 많이 수 생겨요. 있죠. 네. 왠지 그 노예가 되는 느낌이야. 그 캐시를 내도 안 받는 숍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과 3달 전만 해도 캐시를 받지를 않는 숍은 찾기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캐시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린 캐시를 취급 안 합니다라고 하는 숍들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런 그 시장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호주 사람들이 빨리 반응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저도 커피숍 갔는데 현금을 받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봤어요. 이게 불법이지 않나? 어떻게 현금 돈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래요. 호주 준비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불이 일어날 상업적 조건을 설정할 자유가 판매자한테 있다. 다만 사전에 구매자와 이야기가 마친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거기서 카드 거부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뭐 미니멈을 놓는 것도 그것도 불법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돈이 없어서 문제지 뭐. 이렇게 페이하나 저렇게 아니 현금 페이하나. 많으신 분이 뭐 사실 이게 속마음이야. 네.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돈이랑 네. 저랑요? 저랑. 네네네. 근데 꼭 지갑을 두고 다닙니다. 그래요? 돈은 많은데.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거죠? 2013년 네. 마약을 운반하다가 붙잡힌 호주 국적 남성에게 중국 법원이 지난 10일, 그러니까 6월 10일 사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을 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네, 이번에 사형 요번에. 선고를 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중국을 지목한 호주에 네. 중국이 육류와 곡물 등 수입 제한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하나가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민한 거 던졌으니까 지금.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이게 딱 맞지는 않은 기사나 내용이 원래 중국이 예전부터 네, 그런 조치들을 많이 강력 법문을 했죠. 해왔으니까 한국 분 중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은 무기징역 있었죠. 같은 걸 받아가지고 네. 있는 걸로 저 알고 예,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네, 중국은 그 굉장히 마약 거래에 관해서 이제 강력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인종차별적인 대우라며 협박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인종차별적인 대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헷갈려. 네. 개인적으로 이제 마약 밀매범이라고 하더라도 네. 중국의 사형에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호주와 중국의 마찰의 일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호주 총리로서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 호주의 연방 외교통상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갖가지 범죄에 연루돼서 현재 사법당국에 체포된 호주인이 545명 정도에 이른대요. 이들 중 불법 마약과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거나 기소된 이들이 3분의 1 정도 된다니까 한 200명 정도가 마약 관련해서 지금 수감 중인 거예요. 네. 그리고 페어팩스 미디어가 이제 확보하고 있는 호주의 마약 사범 수치에 따르면 지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92명이 해외 각국, 그러니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이런 등등의 나라에서 마약 밀매 범죄 행각으로 인해서 체포돼서 사형을 받거나 사형이 당하거나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 속에 많잖아요. 인도네시아 발리나인이었나요?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었고 홍콩도 있었고 뭐 등등의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중국과 호주와의 그 경제 마찰로 인해서 보복으로 좀 이야기하기에는 좀 오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런데요. 네네. 근데 실제로 중국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텐션을 알고 네네네.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6, 7년 전 거를 선고를 여지껏 미루다가 네네. 지금 딱 선고할 필요는 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하는 건데 네.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호주 총리가 나서서 이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사용하지 말고 감형 처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인종차별이니 아니면 뭐 경제보복이니 뭐 이렇게 가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요. 그건 동감해요. 예, 왜냐면 어차피 정부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명 활동을 한다고 하던데요. 네. 할 거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제가 좀 오기 전에 잠깐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진짜 그 마약 거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뭐 심부름꾼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약간 셋업이 됐다는 의혹이 말도 있다. 있긴 있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호주랑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마약 범죄 단위 이용하기 쉬운 국가의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착해서? 아니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 쉽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나오는 국가다 보니까 한국이 최고 아닌가요? 한국이 최고죠. 네. 근데 한국 분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고거이 또 돈을 또 요구할 것 같은데 네. 심부름값?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공항에서 네. 심부름을 받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 알잖아요. 절대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거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래서. 호주도 좀 알고 있을 것 같긴 알고 한데.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아시안 나라한테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그 비판을 하는 것 세상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좀 당황스럽죠. 어떻게. 국가 차별이라면 모를까. 네.